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소상공인들의 활로는 없는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식 전라북도 경제발전협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성래 중소기업 융합 전북연합회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사태가 벌써 이제 3년째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 자영업자들의 이 어려운 현실, 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식 회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네. 네, 이 무력 전쟁이 있는가 하면 사실상 경제 전쟁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무력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경제 전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 2년을 전개해 보면 2020년 1월에 코로나가 발병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도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2020년 전반기에 코로나 사태가 와서 한국에서는 그 소상공인 업자들이 그럭저럭 전반기에는 자기가 저축해 놓은 돈으로 연명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후반기에 들어서는 정부에서 코로나가 이제 장기화될 것을 알고 이제 소상공인 대출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서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지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0년도에는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안 돼 가지고 2021년도로 지금 넘어와서 2021년도 전반기에는 이제 대출도 잘 안 돼 가지고 자영업자들이 상당한 그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대출이 안 되니까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하나씩 이제 전부 다 이제 그 뭐 해고다시피 직원을 정리하는 수준에까지 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매출은 발생이 안 되고 지출은 발생이 고정적인 지출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직원을 치지 않으면은 자영업자들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도 2021년도 후반기에도 또 코로나가 이렇게 종식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폐업 아니면 휴업, 이건 이제 폐업 단계까지 지금 와 있는 실정입니다. 아주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게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에 들어가는 어떤 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재정이 없어서 폐업을 못하는 이런 실정에 와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네, 네. 그야말로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어려움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박성래 회장님께서도 어려움을 지금 직접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현재 바이러스 발생으로 전 국민 그리고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급감한 매출 회복이 되지 않은 가운데 임대료와 유지비가 계속 쌓여서 자발적으로 폐업에 나서는 자영업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은 폐업을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난 생활고를 버티지 못한 자영업자들에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야말로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현재 상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계속 되면서 국가에서 이런 상황을 인식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책을 지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세금 감면이랄지 또 각종 지원금이랄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지금까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좀 현장에서 좀 느끼고 계시니까 이런 지원에 대해서도 좀 한번 설명을 하고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 회장님. 네, 그렇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은 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우선 정부에서 지원금이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방역 지원금이라는 것이 있고, 손실 보상금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희망 회복 자금, 그 다음에 버팀목 자금, 이제 이런 등등의 이제 지원 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상공인, 이 중소소상공인이 현재 640만 개 정도가 지금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640만 개가 이런 자금을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보면은 제조업은 조금 적고요. 도소매, 숙박, 음식, 교육 서비스, 예술, 스포츠, 이제 한정적으로 이런 쪽으로 이제 몰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공평한 그런 보상 체계가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더라도 소상공인 40만 명이 전체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을 좀 정부에서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640만 개의 업체들이 네. 있는데 이런 업체들은 이제 골고루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각지대가 상당히 있다는 얘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지원금도 있지만 또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또 지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 회장님. 네. 그래도 이제 이런 지원들이 그래도 좀 도움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들에게 그동안 여러 차례 걸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세제 혜택이나 자금 지원 등 일부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코로나 장기화에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소상공인 자영업들에게 특별 손실 보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손실 보상의 목소리가 이제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는 작년에 이 손실 보상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손실 보상을 지금 하고 있고 곧 지급이 될 거라고 이렇게 선지원 후 결제 이런 방식으로 지금 지급을 한다고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김 회장님? 그렇습니다. 손실 보상금은 이제 늦게 정부 정책에 반영이 돼서 국회가 지금 통과해서 500만 원씩 약 55만 개 소상공인에게 이제 지급될 올해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기업이 지금 360만 개에서 55만 개만 이제 선별적으로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360만 개 중에서 55만 개. 55만 개 정도가. 그렇습니다. 정부 통계 소기업 360만 개 중에서 55만 개만 지금 선별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이제 선별적으로. 근데 이제 보통 가장 많이 이제 어떤 피해를 입은 것들이 도소매, 숙박, 음식, 교육 서비스, 예술 스포츠, 이제 이런 곳이 많기 때문에 손실액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지원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손실 보상금이 한국은 이 정도인데 우리가 이제 미국을 바라봤을 때 미국은 매출액의 75%를 지금 손실 보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매출 감소분의 감소분의 75%를 네. 지금 미국 같은 데는 합니다. 그래서 한국도 물론 이제 재정에 따라서 이제 이 정도의 이제 지원금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소상공인들이 이 지원을 받아도 상당히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이 지원 받는다고 해서 이게 코로나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경영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지원도 좋지만 자영업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거리두기가 아니라 자영업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행정조치라고 이게 현장에서 이게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네. 그래서 행정조치도 좀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뭐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휴업 명령을 내린다든지 이런 그렇습니다. 행정 조치가 더 무섭다. 네네.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목소리는 있다는 매우 거죠. 높습니다. 그게. 네. 네네. 손실보상금 같은 경우도 이제 360만 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 뭐 한 3분의 1, 네. 3분의 1도 못 되는 업체만 지금 보상금이 지원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박 회장님, 네. 군산시와 익산시 등 이 자치단체들도 이제 여러 가지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지금 해결해야 될지 뭐 각종 지원금도 지원하고 있지만 결국은 소비를 진작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른바 그 지역화폐, 군산사랑 상품권이라 할지 뭐 익산의 다이로움 뭐 이런 그 상품권을 지금 발행을 해서 소비 진작을 해서 좀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박 회장님 보시기에는? 네, 익산시는 전년도에 다이롬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또 지난해는 3천억 원 이상 발행을 했다고 합니다. 역시 군산시도 지역화폐를 발행했는데요. 지난해 약 4,700억 원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모두 이 지역화폐는 결국 지역 내 자금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선순환 구조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는 물론 골목상권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굉장히 크고요. 뿐만 아니라 지역 상품권은 최대 10% 싸게 구매를 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호응이 좋습니다. 또 카드 수수료 부담도 더는 소상공인들에게도 환영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각 지자체는 경기 회복 추세를 반영해서 한도 지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들은 지역화폐를 통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지역화폐 정책이 그래도 뭐 전통 시장을 비롯한 이런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는 그런 데도 좀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제 박 회장님의 말씀이신데, 이게 이런 그 여러 가지 지원 그리고 지역화폐 발행 여러 가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데는 정말로 부족하다, 미흡하기 짝이 없다, 이런 반응입니다. 역시 군산,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김 회장님. 네, 군산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 특수 지역입니다. 이게 고용 위기 지역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선제적으로 그 군산에서 행정에서 그 지역 화폐를 추진해서 많은 어떤 그 효과를 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군산은 지금 저 경기가 특히나 전라북도 연례기 시군 중에서도 고용 위기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더 어려운데,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언제까지나 이게 지역 화폐로 지역 경제를 살릴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군산은 현대중공업이나 GM대우 같은 것이 이제 현대 다 철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산형 일자리, 명신, 에디슨, 태창모터스, 코스텍 이 4개 자동차 업체가 이제 들어와 있는데요. 사실상 이게 지금 자동차 업체가 4개 업체가 들어와 있지만 지금 현재 이게 걸음마 기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절대 이게 지금 어떤 고용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 차원이나 군산시 차원이나 정부에 적극적으로 어떤 공격성 그 선제적인 어떤 요청을 해서 이런 지금 현재 이런 중소업체들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도 바라봅니다. 네. 네네. 물론 뭐 지역화폐 정책만으로는 이 사태를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서 많은 일자리를 통해서 이런 그 위기를 갖다 극복을 하는 어떤 경제 정책이 필요한 것만은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이 현재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중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코로나19에 대한 단방적인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있는데 조금 더
이 중소 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뭐가 있을까? 이것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우리 실제로 현장에서 경영을 하시는 이 두 분께서 좀 그런 고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근본적인 이런 그 지원 대책, 뭐 생각하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김 장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아주 좋으신 질문이신데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아직도 못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들이 중소기업체가 640만 명이 현재 부채가 840조 정도 됩니다. 이게 그 이전에 지금 코로나 자금으로 2년 동안 우리가 쓴 것이 100조 이상을 썼습니다. 이게. 네. 그래도 물론 조금씩 가게에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처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기에 폐업 아니면은 휴업, 만약에 폐업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부채가 있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정부에서 막아줘야 됩니다. 막는 그 대책은 뭐냐? 지금 640만 명이 부채를 840조를 지고 있는데 이자를 저는 1년 동안 감면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자를 감면해달라. 이자를 이 업체들이 대출한 그렇습니다. 대출 이자를 감면해달라. 자, 우리가 100조 이상을 썼는데도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840조 연리 2%를 따지면 800조 갖고 2% 따지면 16조입니다. 이게. 네. 근데 우리가 100조 이상을 써갖고도 현재 이 절박한 소상공인들의 말하자면 그 아픔을 다 보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자라도 우리가 1년간 보전을 좀 정부에서 해주면은 신용불량자는 우리가 피해갈 수 있다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물론 정부에서 지금 현재 대출금, 원금 상환 유예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 중진공이나 뭐 신보기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예 상환 기간이 내가 신청했을 때 3개월 유예를 해줍니다. 이게 연장을 해줍니다. 현재 있는 제도로는 이제 3개월 정도 연장을 해줍니다. 3개월 정도 연장을 해주는데 3개월 연장했을 때 이게 지금 이제 코로나가 그 종식이 되냐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장기전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3개월 하고 또 하려면은 그 말하자면 안 됩니다. 이게 다시는.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3개월 아니라 6개월 내지 1년은 원금 상환 유예를 정부에서 해줄 필요가 있다. 원금 상환인데요. 네. 적은 돈 가지고 많은 소상공인들을 신용불량자로 안 물고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부 정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 두 가지 정도를 김양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소상공인들이 대출받고 있는 대출금의 이자를 좀 감면을 해달라. 그렇습니다. 한 1년 정도. 네. 그리고 원금 상환 유예 조치도 한 1년 정도 유예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소상공인들은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역시 이제 중소기업들한테는 우리 특히 도내 기업들의 경영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인력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인력난 해결을 위한 특별한 대책 이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김정식 회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은 전라북도가 특히나 더 심합니다. 이 중소기업은 왜 인력난이 사람은 많은데 중소기업에는 고용이 안 됩니다. 이게 네. 그것은 첫째 임금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입니다. 이게 네. 임금이 적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소기업인들이 중소기업에 말하자면 우리 고용인들이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자기가 직장을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 그것이 불확실성 때문에 중소기업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고용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복지 혜택 이런 것이 대기업에 비해서
저조하기 때문에 안 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중소기업한테 그런 지원 제도가 좀 많이 필요하다. 지금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좀 너무 좀 적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일본은 중소기업 대 대기업이 75% 중소기업이 75% 임금을 받는다면 한국 같은 경우는 한 65%, 10% 차이 납니다. 이게 네. 일본하고 한국하고. 그래서 중소기업에게 그런 어떤 선진국의 그 고용하고 임금 격차를 맞춰주면은 정부에서 보장을 해버리면은 중소기업도 인력난이 저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이게 선진국과 봤을 때 10%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10%만 이렇게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이렇게 보전을 해주면 그래도 인력난이 좀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봅니다. 네. 적어도 일본과 네. 같이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을 대기업의 75% 정도로 맞춰줄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 네네네.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네. 임금의 그 차이 한 75% 정도 그렇습니다. 지원을 해야 되겠 75%가 되도록 네네.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정도로 이제 특별한 대책이 이제 필요하다. 그런 때가 됐다. 뭐 이런 말씀이에요. 네네. 박성래 회장님도 이 인력난 문제에 특히 관심이 많을 텐데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중소기업 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계 인력 현황을 보면은 2022년 외국인 근로자 네. 수요 조사에 나타나듯이 중소제조업체 92.1%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소기업들은 외국 근로자 체류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고요.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취급 만료자가 1년 연장을 했는데요. 네. 한 번 출국하면 재입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근로자가 원한다면 현 시점에서 3년 이상은 연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3년 정도로 연장을 해줘야 되겠다. 네. 이 부분 근로자 체류를. 그렇죠. 우리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이 그래도 연장을 해주게 되면 좀 유연성이 있지 않냐 이런 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 제도가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긴 한데요.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근로자 본인에게 연속 군수에 따라서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보다 활성화돼야 된다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 시대에 상공인,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극복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 말씀을 해주셨고 상당히 조금 귀담아 들이들 그런 제안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중소상공인들에게 건의하거나 아니면 더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정리 삼아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참 고생이 많습니다. 이것은 진짜 국민 영웅입니다. 이게 죽지 않고 살아난다는 것이 참 거기에 대해서 괜히 제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지자체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어느 지자체든지 기업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근데 그것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물론 기업 유치도 좋지만 향토 기업을 먼저 우선 선제적으로 살려놓고 기업 유치가 후선적으로 돼야지 후발적으로 돼야지 향토 기업은 현재 경영난이나 인력난이나 모든 것으로 지금 죽어나가도 향토 기업은 지자체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그 외부에서 기업 유치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지자체에서 해야 할 것이 향토 기업을 좀 지원 정책이나 행정적으로 지원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배려가 된 상태에서
외부 기업 유치를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네. 향토 기업 우선 정책을 좀 펴줬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뭐 기업 유치도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경영을 하고 있는 우리 향토 기업도 생각을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 회장님도 뭐 당부하실 말씀이나 뭐 건의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네, 소상공인 자영업들을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는 지금보다 더 나은 정책 발굴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소상공인 자영업들에게 정보를 찾아가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들이 매우 희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여러 지원을 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정상적인 영업을 해야 그동안 데미지를 복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렵지만 정부 지침을 잘 따라 주시길 바라고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네. 손실보상 등 각종 지원에도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제안들을 정책적인 방안으로 검토하는 방법도 좋을 듯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